안녕하세요. 테슬라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오늘 테슬라 주가 역시나 어제 예상대로입니다. 와우,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나 빨리 주가를 말아 올립니다. 이게 바로 테슬라죠. 니오는 결코 테슬라의 상대가 안 되지요. 단기 한머니들이 겁을 먹고 잠시 테슬라에서 빠졌던 것 뿐이고요. 지금 테슬라 3% 4%만 마이너스 돼도 추매하려는 투자자는 넘쳐나는데 이번 기회에 저렴하게 잘 구매한 듯 합니다. 추매하실 분들 다 추매하셨죠? 이제 꽉 잡으셔야 합니다. 1,000달러 돌파 들어갑니다. 어제 영상 업로드한 마지막 테슬라 추가 매수 기회 절대 놓치지 마라. 그대로 적중했고요. 제품 품질부터 양상까지 지금 단계에서 테슬라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오늘 또 테슬라 주가 상승 동력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독해 놓으시면 양질의 테슬라 소식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고요. NIO stock pullback after Citigroup downgrade on Tesla competition. 뉴스가 바로 떴습니다. 기관들 NIO 의심 뉴스 슬금슬금 나오고 있죠. 글로벌 금융기업인 시티그룹에서 NIO를 테슬라 경쟁 상대로 보지 않는다는 뉴스를 띄웠고요. 여기 뉴스에서 말하는 가장 요점은 NIO의 ET7 좋아는 보인다. 하지만 not enough to make any critical changes. 테슬라 같은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테슬라에 대한 가치는 이제 기관들도 너무 똑똑해져서 테슬라에 대한 가치를 하루 만에 눈치채고 이런 기관 뉴스 바로 나오죠. 이제 계속 니오에 대한 검증 뉴스 나오면서 앞으로 테슬라밖에 없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모든 기관 투자자들이 알 듯 합니다. 주가는 당연히 오늘 같은 날이 이어질 듯 하고요. 기사를 좀 자세히 보면 니오의 ET7은 3,000대 정도 제한된 판매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2022년 1분기에 나오는 페이스리프트된 테슬라 모델 S에 잠재적인 도전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고 있죠. 우리 테슬라 마니아에게 가장 좋은 추가 매수 타이밍이었는데 이렇게나 빨리 종료되나 봅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주가가 가장 쌀 때는 바로 지금이죠. 한 해 50만 대 파는 테슬라이고 중국에서도 하루에 10만 대 팔리는데 니오 ET7 3,000대 가지고 테슬라를 넘보다니요. 중국에서 5만 불대의 모델 Y의 성능 내면서 팔 수 있는 제2 테슬라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와, 또 여기 뉴스를 보면 니오대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환사채 13억 달러를 발행했습니다. 이거 너무하죠, 진짜로. 이것저것 해서 그럴듯하게 제대로 개발되지도 않은 제품 가져다가 2022년 1년이나 시간을 남겨두고 투자자들 투자 차근차근 받으면서 그때 가서 되면 되는 거 아니면 아닌 거 하겠죠. 니오 같은 중국 기업 투자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결론은 중경투TV 구독 안 하고 끝까지 안 본 단기 투자자들 주머니 이번에 기관들이 싸게 줍줍했다. 구독, 좋아요 꼭 해놓으시고요. 오늘 참 재미있었던 것은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였습니다. 이전에 애플카 이슈가 나왔을 때 일론 머스크가 애플은 전기차 만들려는 의지가 확고하지 않다. 2017년에 현금이 부족할 때 애플은 인수합병 위한 미팅조차 하지 않았다. 이렇게 애플카에 대해서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니오 전기차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 일론도 알고 있을 건데 간접적으로 조금도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이전에 애플 전기차 만든다고 발표했을 때 머스크는 애플이 추구하는 모노셀은 최대 전압이 너무 낮아 전기화학적으로 불가능하고 테슬라 같은 배터리를 하나로 묶은 구조화된 배터리팩을 의미하는 거 아닌가 생각했다고 이런 트위트를 남기면서 애플가로 주가가 마이너스 6%였다가 금방 회복했죠. 하지만 니오는 그럴 만한 가치도 없다. 비록 마이너스 10%였지만 중국의 정서를 생각해서 이번에 참고 넘어갔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또 올해 중국에서만 36만 대 판매하려고 하니까 괜히 연초부터 중국 전기차 건드려서 테슬라 불매 운동이니 미국차 불매 운동이니 나오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중국의 정서를 잘 알고 있는 듯한 일론이었고요. 2016년에 한국 사드 문제 나오고 현대차 지금까지 중국에서 판매 순위 꼴등입니다. 테슬라도 조금 조심해야 되겠죠. 테슬라 주가가 10% 빠지면 가장 크게 손해보는 것이 일대 주주인 일론인데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지 천재는 천재네요. 이렇게 니오 리스크는 하나의 작은 이벤트였고 단기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자에게
작은 기회를 만들어준 듯 합니다. 테슬라 영상 꾸준히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니오발 테슬라 조정장에서 가장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이 테슬라의 변동성은 얼마나 될 거였는데요. 이번에 니오 이슈 한 방으로 주가가 마이너스 10% 빠졌고, 지난번에 애플카 전기차에서는 마이너스 6%였습니다. 일론이 빠르게 트윗을 하지 않았다면 더 빠졌을 수도 있었겠죠. 어제 영상에서 전기차 시장 내로 들어온 자금들이 돌고 돈다고 했는데요. 테슬라를 원조 국밥 맛집으로 본다면 주가가 비싸고 대기 시간이 좀 길어서 기다리다 지친 투자자들이 근처 유사한 국밥집 니오나 샤퐁, 리오토로 자금이 이동한다고 설명했었고요. 이것은 금융학에서 시스템 리스크로 분류됩니다. 1990년대 포트폴리오 분산 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마코위츠, 주식 공부하다 보면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시장에서의 위험은 시스템 리스크와 언시스템 리스크로 나눌 수 있고, 언시스템 리스크는 기업의 내부적인 리스크, 즉 조절이 가능한 리스크입니다. 대신에 시스템 리스크는 불가항력적인 정치나 코로나, 경쟁 기업의 굴기 이런 것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애플카나 이번 니오가 이런 불가항력적인 위험에 테슬라 주가가 얼마나 변동하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테슬라의 내부적인 위험은 매우 적죠. 가장 튼튼한 기업입니다. 이것을 알면 쉽게 목표가와 앞으로 나올 경쟁 기업에 대한 테슬라 주식의 안정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의 리더이지만 이번 같이 경쟁 기업 리스크는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비록 니오가 3,000대 생산하는 중국 전기차 ET7을 발표했지만 테슬라 주가는 10% 빠졌고요. 이 10%는 또 10% 오를 수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10% 빠진 것들이 거진 단기 투자자 한문이들이 많다는 것이죠. 즉 테슬라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테슬라가 단기에 상승하니까 잠시 테슬라에 탑승했던 것뿐입니다. 대신에 니오나 샤오퐁 기업 같은 기업들 투자할 때는 경쟁 기업발 리스크가 더욱 크다는 점은 명심하시고요. 오래되고 꾸준히 성장한 기업일수록 고정적으로 투자하는 층이 많습니다. 1980년대부터 윈도우 OS로 컴퓨터 시대를 이끌어온 마이크로소프트, 고정자금 팬층이 매우 두텁지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아이폰으로 혁신을 이끈 애플, 또한 이런 고정 투자 자금층이 매우 두텁습니다. 즉 이런 고정 자금층이 두터우면 기업의 주가는 크게 상승은 안 하지만 변동성도 그만큼 작아진다, 리스크도 작다, 이런 얘기가 됐고요. 하지만 이 변동성이 너무 작아버리면 일반적인 채권과 같은 안정자산으로 분류가 돼서 성장률도 매우 작습니다. 지금의 테슬라는 어느 정도 모양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가장 투자하기가 좋을 때입니다. 테슬라에게 장기 투자하는 투자자층은 갈수록 많아지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테슬라의 변동성이 가장 작게 되는 시기는 3년 이후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안에는 꾸준히 테슬라 주가가 오를 것으로 보이니까 결론은 뭐다? 테슬라는 장기 투자가 답입니다. 1월 9일 주말에 니오데이의 주요 이벤트를 요약해 보면서 자세히 살펴보면요. 첫째로 테슬라보다 2배 용량의 150kW의 전고체 배터리를 쓴다고 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3년 주기로 새 것으로 교체해야 되고 아직까지 개발 중인 배터리입니다. 중국 배터리 회사 CATL에서 개발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은 CATL이 전고체 배터리를 만든다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차량 출시 예정일이 2022년 1분기입니다. 즉 1년 만에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시키겠다는 건데요. 지금 중국 CATL의 주력 배터리는 LFP 리튬 인산철 저가형 배터리고요. NCM 811 3원계 배터리도 제대로 못 만들어서 겨울에 차량 길에서 퍼지고 폭발 사고까지 나는데 지금 한 세대도 아니고 두 세대를 뛰어넘어서 전고체 배터리를 만든다고요. 배터리 특허나 글로벌에서 배터리 기술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파라소닉도 전고체 배터리 입 밖에도 못 내고 4680 배터리 테슬라와 협력해서 좀 더 큰 배터리 만들겠다고 하는데 중국 기업이 전고체 배터리를 지금 만들겠다. 절대 불가능하고요. 레이포님이 오늘 새벽에 올린 트윗에서 보면 중국 자동차 배터리 연구소와 애널리스트들은 니오 고체 배터리가 본질적으로 상업화되기는 아직 무리다. 가격은 너무 비싸고 낮은 생산 능력을 가진
반고체 상태라고 얘기했는데요. 나는 브레이크스루 돌파구가 아니라고 합니다. 중국은 항상 그렇습니다. 1년 뒤에 뭐 하겠다, 1대1로 하겠다, 목표일 뿐입니다. 꼭 테슬라처럼 50만 대 한 해에 팔겠다 해서 50만 대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삼국지 읽어보면 중국인들의 과장법 다들 아실 겁니다. 조조가 100만 대군 이끌고 적벽대전에서 손유연합군과 맞섰다. 지금 또 100만 대군 하면 말이 안 되는데 1000년 전에 100만 대군요? 저도 처음에는 중국인들이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닌가 이랬는데 중국인들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중국인들이 말하는 목표치는 그냥 목표치일 뿐입니다. 도달해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인 거죠. 뭐 그때 가서 뭐 어떤 문제가 있었다, 안 되겠다 하면 그만입니다. 또 두 번째로 2세대 배터리 스왑 스테이션을 3배 이상 증가시키고 2021년 말까지 500개 설치하겠다. 중국인 트위터 레이포님이 트윗했지만 5분 배터리 교환하는데 1시간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또 배터리 교환할 때 안전 문제로 인해서 차 밖에서 기다려야 된다고 하고요. 이 겨울에 이 추운데 밖에서 기다린다니요. 배터리 스테이션 내에는 교환하는 배터리가 5개 배터리로 번갈아서 교체하고 나머지 여부는 충전하는 이런 식입니다. 스테이션 한 개에 5개로 전체 차량을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또 늘린다고 하긴 하는 거고요. 여분의 배터리가 충전 완료될 때까지 또 기다려야 합니다. 그냥 슈퍼차저 쓰는 게 낫겠고요. 괜히 배터리 교환한다고 차체 아래 뜯었다가 닫았다가 하다가 차체 내구도 낮아질 듯 합니다. 또 이런 배터리를 교환한다고 해서 새 배터리를 넣어주는 게 아닙니다. 또 쓰던 배터리 넣어주겠죠. 그러면 배터리의 열화율은 더 낮아지고 얼마 쓰지 못하고 또 갈아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로 2022년 1분기 고급형 세단을 출시하는데 가격은 7만 불이다. 라이다와 800만 화소 카메라 같이 고가형 제품이 들어가다 보니까 차량 자체가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니오는 자동차 제조부터 자율주행 AI 칩, 배터리 모두 외주를 받고 종합적으로 자동차만 설계하는 회사입니다. 실체가 없지요. 애플도 그렇게 아이폰 제조하는 거 아닌가 하시는 분도 있지만 애플은 애플입니다. 니오는 중국산 신생기업이고요. 여기저기 기업에서 비싼 최신형 제품 달아다가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해서 투자자들 자금 빼먹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외주 형식으로는 양산이 불가능합니다. 양산하더라도 차량 가격이 매우 비싸고요. 중국 자동차 스펙 좋다고 이런 고스펙 전기차는 몇몇 마니아나 구매하지 웬만한 부자 인사들은 쳐다도 안 볼 듯합니다. 오늘의 결론, 이렇게 단기 리오 리스크로 인해 테슬라 주가 박앤세일은 조금 빨리 끝날 수 있다. 이번 주나 다음 주가 가장 좋은 추가 매수 기회이고 월말 테슬라 1회 개년도 수익 발표하면 주가가 더욱 올라서 매수 타이밍 찾기 힘들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하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